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셀프 자산관리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돈을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내 자금의 절약과 유량의 개념, 즉 내 돈이 쌓이는 돈과 그냥 한 달이나 혹은 일정한 주기로 돈이 흘러가는 돈에 대해서 구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위에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자금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많이 쓰던 엑셀이고, 이 엑셀을 잘 제가 다듬어서 몇몇 업체에는 판매가 돼서 아마 지금도 고객관리 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툴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부시템이라는 아이템으로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일단 재무 목표를 한번 간단하게 세워보시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재무 목표는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닥친 것과 아니면 노후 자금처럼 30년 뒤에 사용할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내 현재 어떠한 나이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축 증가율이나 공격적인 수익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제가 넣긴 했는데, 사실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시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약의 개념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즉 내 자산으로 쌓여 있는 돈을 간편하게 그냥 분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어떤 현금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 자산, 이렇게 내 자산을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내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기지 잔액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샀을 때 1억 5천이라는 대출 받은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라는 정도의 정리를 해 두시면, 부채와 내 순자산을 합친 결과이기 때문에 4억 2,150만 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어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은 유량의 개념인, 소위 말해서 매달 내 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마치 그냥 흘러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입이 있겠죠? 그래서 각종 소득들을 제가 예시해 놨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좀 적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 부채를, 즉 빚을 갚는 돈도 있을 거고요. 내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데 각종 흐름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내가 저축이나 투자, 이 돈이 사실상 내 저량으로 쌓이게 되는 자금이 되겠죠. 본인이 편하신 방법들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서 보기 좋게 그래프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산에 대한 현황들이나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어떠한 비율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연령 대비 필요한 자금들을 도식화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내가 35세인데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25년 남았고, 은퇴한 후 아무 소득이 없거나 제2의 취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가는, 즉 소득이 절정기는 아니겠지만 제2차 취업이나 어떤 그런 소득들이 들어오는 기간들이 한 25년 남았다는 것. 그래서 총 자금들의 흐름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3억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이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사용할 자금들이 다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 은퇴 시점 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8억 9천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개념 정도만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내가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과 국민연금이나 이런 저금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내가 매달 얼마를 저축했을 때 그 자금들이 충족이 되는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자녀 교육 자금도 연도에 따라서 필요 시기에 따라서 남은 어떠한 기간에 따라서 필요 자금들을 쭉쭉쭉 계산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해야 교육 자금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결혼 자금까지 자녀에게 보태주고 싶다면 이러한 저축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엑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 시간 수식을 넣고 해서 만든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셔도 큰 의미가 되고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가상승률과 현금 가치, 즉 지금의 10,000원이 미래에는 얼마의 10,000원이 될 것이냐 정도까지 계산해 보시면 좋긴 한데 그건 약간 어려운 부분이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공유를 무료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업체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걸 무료로 배포하면 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총 보시면 저축 금액에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 자녀자금, 결혼자금이나 어떠한 일정 준비자금. 예를 들어서 나는 상속받은 자산이 있어서 노후자금 필요 없다. 체크를 풀게 되시면 그래프가 확 줄게 되죠. 그러면 필요자금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면 금액이 확 늘어나고 그래프도 늘어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보기 좋게 편하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분명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된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어떻게 저량의 개념, 내가 저축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유량의 개념, 매달 흘러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정리 앞에 해 놓으신 것들을 쫙 도식화해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부채나 소비나 저축에 대한 내 비율들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깨닫게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것을 작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소비되었던 돈들을 여기서 많이 찾게 되세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것과 지출 총계가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다 적으면 예를 들어서 7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620 나오고 80 정도가 나도 모르게 소비되는 돈들, 즉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래저래 부주의해서 나가는 돈들이 많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들이 이렇게 도식화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가 준비 자금이나 필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 자금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좋은데요. 여기서도 보면 제가 여기는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놨지만 이 4가지 중에서 준비된 자금 정도만 감안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하고 싶은 10년 뒤 이사를 하고 싶은데 1억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사를 한번 볼게요. 이사는 1억이 필요한데 10년 뒤면 물가상승률 가면 지금의 1억으로는 부족하고 1억 2,801만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상승률 2.5%로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 밑에 보시면 이사를 저축은 10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필요 차액은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1억 2,801만 원이라는 그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돈을 10년 뒤에 딱 마련해 놓기 위해선 1%, 4%, 9%의 수익률로 계산을 했을 땐 1%의 수익률을 나는 상품이다. 즉 적금 정도 상품이면 내가 100만 원 정도, 102만 원 정도 매달 저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4% 정도의 어떠한 펀드 수익률이나 이런 수익이 난다면 89만 원 정도, 9% 정도의 어떤 실물 투자나 이런 수익률이 나게 되면 매달 72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앞에 내가 준비하고자 했던 돈을 모두 다 준비하려면 4% 수익률로 했을 때 매달 275만 원이라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를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고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700이라는 소득을 벌었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은 저축을 하고 있어야 목적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자금을 기간별로 분리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상품 적어 놓은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단기는 CMA 같은 데 넣어 놓는 거고 1, 2년 정도는 그냥 저축은행이나 일반 적금 같은 게 하시는 경우를 예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중기 자금 정도는 어떠한 펀드, 장기 자금은
연금이라든가 어떠한 상품들, 그리고 주택청약이나 보험 같은 경우 이런 거 배분을 쫙 해봤을 때 내가 10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가졌을 때 이러한 비율대로, 왜냐하면 지금은 장기 자금의 필요성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중개 펀드에 9만 원 넣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9년 이상 묵혀야 될 자금을 한 75만 원 정도 넣기고 여긴 이렇게 넣으면 된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저는 수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200 정도 여유 자금이 지금 있다 라고 하면 이 숫자들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어떠한 자금 흐름을 유량과 저량의 개념으로 설정하시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딱 보시고 너는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게 간단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다 전문적인 영역까지 손을 대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단순 계산기 있잖아요, 문방구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그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수 있는 흐름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저처럼 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현금 가치를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내가 매달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저량의 개념, 내 돈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그 자금이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벌 수 있으면 어느 정도를 나눠 써야 된다는 거 정도, 그리고 내가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혹시나 내가 벌고 있는데 수입으로 잡지 않았던 돈들, 쓰고 있는데 소비로 잡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세고 있었던 돈들, 그리고 내가 돈의 어떠한 소비 패턴이 좀 소비가 컸다거나 부채 갚는데 너무 소홀했다거나 저축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것 정도만 하셔도 기본적인 자산 관리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유튜브 상에서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최대한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고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셀프 자산관리 나머지 2편 이제 남았습니다.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주변 사람에게도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